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이 타당한지, 당신의 선택이 옳은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은 조용합니다. 드라마틱한 선언도 큰 충돌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칼 융은 이것을 개인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해진 여성들은 세 가지 행동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멈춥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원하려는 것,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말이죠.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이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 끝없이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말이에요.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왜 그것이 합리적인지를 증명하려 애쓰는 모습이요. 때로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깊은 곳에 각인된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 특정한 경험을 통해 심리적 패턴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들이 슬퍼하면 그것은 과장이라고 여겨지고, 화를 내면 잘못된 것이라고 배우며, 기뻐하면 너무 시끄럽다고 타박을 받습니다. 그 아이들은 서서히 자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 많다는 것을, 너무 강렬하다는 것을, 어쩌면 부담스럽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 전략을 개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 작고 더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번역하는 전략을요. 이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약속을 거절할 때 긴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대신 왜 당신이 갈 수 없는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피곤한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이유로 화가 났고 그것은 합리적인 반응이야 라고 말하죠.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들은 어느 순간 이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는 오늘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그것이 불편해, 나는 이것을 선택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왜냐하면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깊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나 승인과 무관하게 말이죠. 윤은 이것을 그림자 통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운 우리 자신의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노일 수도,
우리의 욕구일 수도,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정당화하려는 것들은 종종 이 그림자의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완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 없이, 정당화 없이요. 이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첫째, 당신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항상 법정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멈추면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생명력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진실을 더 깊이 느끼는 데 사용합니다. 둘째, 당신의 관계들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긴 설명을 제공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당화에 익숙했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 당신을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번역하지 않을 때 당신을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당신은 내면의 권위를 되찾습니다. 윤기 말한 자기, 즉 셀프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지혜이자 권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내면의 권위와의 연결을 잃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이 타당하다고 말해 주기를, 우리의 선택이 옳다고 확인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당화를 멈출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최고 권위자임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죄책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는 허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에게 이것은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갈등을 피하고 모두가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진정한 조화는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당신은 더 깊고 진실한 관계의 기반을 만듭니다. 융근 개인화 과정이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충분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경계들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구원자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렵고 가장 오해받기 쉬운 변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여성의 돌봄과 공감을 미덕으로 칭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하지만 돌봄과 자기 희생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돌봄과 병적인 구원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융은 원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원형은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위대한 어머니 원형입니다. 이 원형은 양육하고 보호하고 생명을 주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형이 그렇듯 이것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어머니 원형은 삼키는 어머니, 즉 다른 사람의 성장을 막고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며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들을 붙잡아두는 에너지가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 이 패턴을 배웁니다. 그들은 가족의 감정적 안정자 역할을 맡습니다. 엄마가 슬플 때 그들이 위로하고 아빠가 화날 때 그들이 분위기를 풀며 형제 자매가 다툴 때 그들이 중재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할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성인기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들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할 수 있을지 궁리합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불행할 때 그것이 당신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비틀고 접고 작게 만듭니다. 당신은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짐을 당신의 어깨로 옮깁니다. 당신은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당신이 대신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자 역할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회피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과도하게 몰입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치유에 바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미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역할은 종종 우리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대신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하지만 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지하지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은 나는 당신의 고통을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상대방의 주체성을 존중하지만 후자는 그것을 빼앗습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은 때로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말이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그들의 문제를 토로할 때 당신이 예전처럼 그것을 해결하려 뛰어들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안정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당신이 평생 돌보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왔다면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구원자 역할을 멈추는 것은 사실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그들 자신의 힘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줄 때, 당신은 암묵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계속 관리해 줄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성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인화 과정이 개인적인 동시에 관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작업을 대신할 때, 당신은 사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힘을 발견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변화는 깊습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지는 것은 엄청나게 소모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갈시키고 공허하게 만들며 때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관계들이 더 진실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관계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 역할에만 의존했던 관계들은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와 의존적 관계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 변화를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쪽 모두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은 더 효과적인 지지자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구원하려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감할 수 있지만 압도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들어줄 수 있지만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여정을 대신 걷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지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존중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를 매우 중시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것을 의무이자 미덕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건강한 돌봄과 병적인 얽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며 종종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 특히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강박적으로 느끼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투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견딜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즉시 없애야 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적 구원자가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통제하려는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냉담한 건 아닐까? 내가 사람들을 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힘을 돌려줄 때, 당신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고,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수 있다고, 자신의 치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들은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해방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권위의 중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기, 즉 셀프라는 개념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셀프는 우리 심리의 중심이자 전체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원형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융은 개인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아가 아닌 셀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셀프와의 연결을 되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외부 인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배웁니다. 부모님의 눈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사랑스러운지, 가치 있는지, 충분한지를 배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거울 비춤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발달에서 아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반영을 받아 내면의 자기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반영은 불완전하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들이 잘 행동할 때,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인정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불안정한 반영을 받습니다. 어느 날은 칭찬받고 어느 날은 무시당하며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일관된 감각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확인을 찾으며 자랍니다. 이 패턴은 성인기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칭찬을 갈망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잘했다고, 당신이 아름답다고, 당신이 충분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측정합니다. 당신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를, 직장에서의 인정을, 친구들의 부러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오지 않을 때 당신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은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여기에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인정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은 그들이 진짜 당신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가면을 보는 것이지 진짜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은 인정을 모으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채우지 못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우리의 진정한 자기를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외부 인정에 중독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더 성공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인상적인 가면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은 이 추구를 멈춥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거울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내면의 권위, 그들의 셀프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확립되면 외부의 평가는 그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의견들이 더 이상 당신의 자기감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그것을 고려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내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첫째,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경험합니다. 외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노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공연하고 증명하고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편집하고 당신의 본성을 조정하며 당신 자신을 더 수용 가능한 버전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멈출 때 당신은 숨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진정성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할 공간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이죠. 이것은 자기 발견의 깊은 과정이며 윤기 말한 개인화의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은 내면의 권위를 확립합니다. 윤기 말한 셀프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외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때 조용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우리 자신의 길을, 우리 자신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별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며 눈에 띄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것을 배웁니다. 체면과 명예는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매우 의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인화는 이런 외부의 기대들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문화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과 더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융은 개인화 과정이 자기중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 권위와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승인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변화는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지, 왜 더 이상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지 않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거만해졌다고,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실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한 관계와 거래적 관계를 구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 외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은 상호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들도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각자 당신 자신의 내면 권위를 가진 온전한 개인으로 만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성숙하고 풍부한 연결의 형태입니다. 융은 개인화가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소음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거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실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외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큰 무언가, 즉 우리 내면의 셀프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셀프를 신성한 이미지, 즉 우리 내면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신성과 연결될 때 외부의 평가는 그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적 구원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모두 하나의 더 큰 움직임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거짓 자기에서 진정한 자기로의 움직임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화라고 불렀고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친숙한 패턴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패턴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도 그것들은 친숙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연결감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알려진 땅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또한 엄청나게 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진정성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들은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더 진실하게, 더 자유롭게, 더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도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 당신도 구원자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당신도 외부 인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변화의 파문을 만듭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파문을요. 융은 개인화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의 집단 무의식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패턴을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역할과 기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들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그들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히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진정성에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멈추는 것,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적 구원자가 되는 것,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핵심 진실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정당화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부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만함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핍에서가 아니라요. 융의 개인화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매 순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멈추는 것은 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권위, 당신의 셀프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확립되면 당신은 변합니다. 당신은 더 고요해집니다.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은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검증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인화입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빛과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강점과 당신의 약점,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슬픔을 모두 포함하는 온전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들은 이 온전함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수를 하고,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들은 이 세 가지를 조용히 멈춥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적 구원자가 되는 것,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요. 그들은 이것들을 큰 의식이나 드라마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이상 그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나은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울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셀프가,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도 이 여정을 걸을 수 있다고, 당신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다음에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나는 단순히 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다음에 당신이 누군가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여정을 걷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다음에 당신이 외부의 승인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내 자신의 내면의 알아차림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들은 작은 순간들입니다. 작은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일 때 그것들은 변혁적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갑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당신의 진실로, 당신의 자유로, 당신의 온전함으로 데려갑니다. 융근 개인화 과정이 영웅의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며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능한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집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일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당신의 일이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의 삶이 목적을 갖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을 멈추고 내면의 조용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증명을 멈추고 단순히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를 멈추고 그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조용히, 단호하게 이 세 가지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의 감정적 구원자 역할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외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이 항상 찾던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요. 진정한, 온전한, 자유로운 당신 자신을요.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일 때 당신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당신의 진실을, 당신의 독특한 빛을요.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빛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파문을 만듭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문을요. 그리고 그 파문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순간씩요.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또는 이미 시작했다면 알아두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용히, 용감하게, 진실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위한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을 때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선택씩 당신 자신을 향해 걸어가세요. 당신의 진실을 향해, 당신의 자유를 향해, 당신의 온전함을 향해요. 그 여정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울 것입니다.